저는 충북 충주에서 충주 동일하이빌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CU 점포 개설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한 2, 3년 사이에요. 2, 3년 사이에 서로 이제 GS하고 CU가 10,000개 점포를 돌파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실 점포들이 상당히 많이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점포 개설 부분에 대해서 부실 점포.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점포 개설에 대해서 이제 피해 사례들을 최근 한 1년 사이에 이제 많이 좀 모아봤어요. 얼마나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피해자의 당사자지만 피해 사례를 모아보니까 상당수가 점포를 개설할 때 최근 2, 3년 사이에 막 무분별하게 좀 개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걔네가 이제 원래는 법적으로 주게 되는 서류가 주변 상권 5군데를 분석을 해가지고 5군데를 분석해서 이제 그 분석표를 줘요. 5군데 분석표를. 내 표를 주는데 그 표를 봤을 때는 예상 매출을 이제 대충 알 수 있죠. 옆에 걸 보면. 걔네는 이제 그걸 주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이제 끝났다고 해요. 근데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걔네는 서류를 주면 끝인데 개발 직원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주는 서류고 법적으로 주게 되는 서류고 실제 매출은 한 뭐 17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분석표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다. 그거는. 왜냐면 그냥 주변 상권을 분석해서 주는 거니까 그냥 주는 서류일 뿐이다. 그거는. 우리 말을 들어라. 근데 이거는 네. 이 싸움 시작한 게 한 1년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폐점 상담도 좀 해주고요. 점주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먼저 폐점을 끝까지 가봤어요. 폐점을 하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전환이 됐지만 전환이라 그러면 이제 명의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 전환을 한 2번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상담을 점주들하고 좀 해주다 보니까 너무 그 부당한 사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억울한 사연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자기 8시간만 근무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 그래요. 버는 게 내가 그 점주님한테 이제 우리 피해 점주님한테. 근데 막상 까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하루 매출이 66만 원이에요. 한 달 벌어가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월세를 자기가 대출 받아서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점주한테 그 개발 직원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장사 안 되시면은 문 닫으세요. 그리고 점포 다른 거 하나 하세요. 대신에 위약금은 다 부담하세요. 이런 식인 거죠. 네, 이번에 이제 공정위에 저희가 제소를 했고요. 단체로. 제소를 한 근거는 이제 공정거래법 구조에 보면 허위 과정 광고가 이제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위반했다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서류만 주고 끝났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 개발 직원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녹취록이라든지 뭐 손으로 자필을 써주는 서류라든지 그런 거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주는 겁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상 분석표를 서류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이제 분석을 해줘요. 여기 얼마 정도 매출 나오실 것 같고요. 분석 이렇게 하면은 점주님한테 얼마 정도 남아요. 이거를 만들어주거든요, 걔네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손으로 써줘요, 막 그냥. 계산을 해줘요. 근데 주진 않아요, 그거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증거가 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 녹취를 해놨고요. 그거를 이제. 근데 얘네들 꼬리 자르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걔네가 주장하는 게 제가 이제 1년 동안 싸우면서 이제 물어보고 조정원도 가보고 막 얘기해보니까 하는 얘기가 개인의 일탈이다. 직원 개인의 일탈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의 일탈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 회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현재 최저임금이 조금 급격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7,530원까지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시간도 좀 느리고 저희가 이제 근무 시간을 늘렸어요. 대부분 점주님들이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거든요. 주변에 들어봤을 때. 최당 뭐 19시간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버텨나갔는데 내년에 이제 8,350원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감내하기 힘들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들, 저희도 소상공인이니까요.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거고요. 본사가 약속했던, 그러니까 본사가 처음에 약속을 하잖아요. 대충 얼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문제를 삼는 게 점포 개설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편의점의 가장 시작점. 걔네가 임대료를
자리를 잡아오려고 임대료를 고임대료를 잡아 서로 경쟁하잖아요. CU, GS가. 이 임대료 올려놓는 게 다 편의점이에요. 지금 편의점이 가장 먼저 걔네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다니면서 빈점포? 빈점포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점포, 카센터, 카용품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가가지고 권리금 얼마 줄 테니까 바꿔보라고. 일단 뭐 저희가 주장하는 그겁니다. 경제민주화가 된 후에 최저임금을 올려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딱 되면서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우리만 부담해요. 본사는 피대로 그냥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영업이익에서 맨 상위 영업이익에서 떼가요. 그럼 저기는 그거 가지고 임대료 내고 인건비 내고 영업 잡비 내고. 그러니까 수익은 본사가 가져가고 이익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경제 민주화가 된다면 전체 수익에서 이익에서 영업이익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피대로 나눠야죠. 순이익에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대로더라고요. 저희 2년 동안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점주들은 폐점하고 제가 폐점 담당을 해주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진짜 뭐 저도 힘들지만 그 사람들은 위약금 때문에 자기 갖고 있던 그나마 퇴직금 다 날리고 어디로 가요? 일자리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저희 피해자들 구제라고 한다면은 최저 수익 보장, 최저 수익 보장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최저 수익이라고 하면 이제 본사에서 얘기하는 최저 수익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제외한 우리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라. 이게 제 주장이고요. 점주들이 이제 그러니까 최저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점주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입은 똑같은데 지출이 너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사랑 상생을 하자. 그게 경제 민주화 아닙니까? 상생을 하자. 상생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달에 한 1, 20만 원 수준? 그런 상생안을 밀실 협약을 해요. 막 그냥 협의회 직원 한 두세 명 데다가 서로 사인하고 악수하고 그냥 우리는 저 상생했다. 그런 식인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상생안을 내놔라.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바꾸자. 예를 들어서 24시간 영업 강제하지 마라. 24시간 영업을 얘네는 특약으로 강제를 해요. 피를 줄이는 방향으로. 처음에 계약할 때 두 가지로 계약하는 거죠. 24시간 영업을 하는 기준하고 하면은 이제 특약을 더 붙여줘요. 피를. 근데 24시간 못하면 그걸 떼버려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계약할 때 우리가 사인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을. 네. 그러니까 개설해놓고 모든 책임을 저희가 지니까 마음껏 개설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포화 상태, 근접 출점 막 이런 문제가 되는 게 본사는 개설만 해놓으면 무조건 돈을 벌어요. 이거는 막 정말 안 나오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벌어요. 왜냐면 걔네 또 물건도 공급하니까 원가 공개라도 안 해요. 걔네는 그 공급처에서 세금 계산서 예를 들어 공개하라 안 해요. 왜냐면 거기서 물건을 자회사잖아요. 거기가 회사 자회사예요. 그건 원가 공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자회사한테 쟤네 남는 게 없다 그래요. 저희한테 물건을 공급을 하면 예를 들어 새우깡 하나를 공급을 해요. 근데 얼마가 남는지 우리는 몰라요. 걔네는 안 남는다 그래요. 저희한테 영업이익이 줄고 있대. 안 남는데 안 남는 자회사를 왜 하냐고. 그지 말이죠. 근데 그 공급처에서 또 장려금 받을 거고요. 광고비 받을 거고요. 엄청나게 받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진짜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희들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저희 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걔네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돈을 부가세를 가지고 있는데 걔네가 왜 가지고 있냐고. 우리가 내는 건데 돈 장사하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다 이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걔네는 이제 관리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거로 이자 발생이 된다면 그것도 나눠야죠. 왜 수익은 쥐들이 다 갖고 우리는 다 인건비 우리는 왜 다 영업비용을 부담하냐 이거죠. 같이 나눠야죠.